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유력 주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았고 오늘은 더민주 김부겸 의원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구속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건설사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남구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상주 상무의 승리를 거두며 시즌 10승을 달성해 사상 첫 6강 진입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귀성 등으로 농촌에서도 명절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곳이 많은데요. 빈집 털이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검거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 구석구석을 뒤지는 남성. 대문이 잠겨있는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이 남성은 현금 400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나주와 해남, 영암 등 농촌 마을을 돌며 자물쇠 등으로 문이 잠긴 집만 노렸습니다. 즉 말하면 외부에서 시정장치가 돼 있다 그러면 빈집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아마. 주로 노인들이 농사일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발생하는 빈집털이. 추석 명절 역귀성 등으로 농촌에도 비어있는 집이 많아 지난해 추석 전후 2주 동안에만 전남에서는 210여 건의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CCTV가 부족한 데다 전문 절도범들의 수법 진화로 검거율도 절반 이하여서 경찰도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기동대 등 상설 중대를 총 동원하여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빈집털이 예방 활동을. 경찰은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서는 한편 명절 기간 창문과 현관 등 이중 문단속을 하고 신문, 우편물 등 배달 물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통합 혹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찾은 자리에서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노력하다 보면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제주 강연회에서 내년 대선에서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광주를 찾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오늘 오후 양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난 데 이어 저녁에는 인문학 공부방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권 도전 의사를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더민주의 전당대회 직후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김무성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등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5에서 3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짙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도 28도, 화수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28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더위가 지속되면서 말벌 활동이 왕성해 벌집 신고가 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벌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중무장한 소방대원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벌의 독성이 강한 시기여서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의 경우 살수차까지 동원해 작업이 진행됩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면서 벌집 재고 신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벌집을 이제 발견하면은 저희가 이제 처리해 드리니까는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내 벌집 제거 건수는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일선 소방대원들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당연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열대 말벌들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한창 그 말벌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월은 벌들의 산란기인 만큼 예민한 말벌을 잘못 건드렸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할 때 가능한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화장품이나 향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집을 발견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가뭄 피해가 극심한 도내 농경지에 급수 차량 70여 대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급수 차량이 투입된 지역은 무안과 영광, 진도 등 6개 군입니다. 해당 지역 벼농사는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전년 대비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란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 행사와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 기반 시설 지원과 계약 재배 확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전남 지역 농수축산물 피해 규모가 4천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인상 등의 여파로 전원주택 단지가 새로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전원주택 단지라고 속여서 수억 원에 가르친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감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란 개발 제한구역.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야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한 부동산업자가 이곳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며 시민들에게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구청이 수십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고 개발 제한 구역도 풀릴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이곳에 땅을 산 사람들은 주변의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그리고 온천이 개발된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 16명이 땅 4억 6천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4년째 땅은 계속 텅 비어 있었고 땅을 산 사람들이 남구청에 문의하자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놈한테 사기나 처먹지 돈 없이 세상에 좋은 재산 그놈 있는 걸 탈당탈당 사는 걸 그런 사람한테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세상에. 그러고 한번 해보기라도 해봤으면 좋을 정도로 지금 미쳐버렸다니까요 지금 심정이. 뒤늦게 속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최근 부동산업자를 분양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있는 상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 그 어느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해준다 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를 보상해주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경찰은 부동산업자 41살 A씨를 분양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김 전 자문관의 비리 혐의가 전남 지역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겉으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광주시 정책자문관실이 포함된 데 대해서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김 전 자문관과 얽혀있는 건설사가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따낸 사실 때문에 수사의 칼날이 공직사회로 향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구 전 자문관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 광주시와 전라남도 인수위에 각각 이름을 올려 중복 참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현직 순천시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시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이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순천의 한 상가에서 업주와 손님 등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상주 상무에 1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10승을 달성하며 구단 사상 첫 6강 진입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시종 1강 끌려가던 전반 41분. 광주의 조주영이 터닝슛으로 상주의 골망을 흔듭니다. 선제골 조주영 선수의 시즌 2호 골 기록입니다. 득점 1위 정조국이 빠지며 힘겨운 한판 승부를 펼쳐야 했던 광주는 이 결승골에 힘입어 귀중한 1승을 추가했습니다. 2년 연속 10승을 이끈 골이어서 기쁨은 더욱 배가 됩니다. 홈에서 승리가 없어가지고 홈에서 승리를 하려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만큼은 골도 나온 것 같고 승리도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주, 성남 등 강팀들과 맞붙은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 승점 40점으로 6위로 올라선 광주FC는 3위 울산의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었고 상위 6개 팀만이 진출하는 상위 스프릿에 처음으로 진출한다는 희망도 이어갔습니다. 남은 경기도 저희들 경기 준비 잘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후반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FC. 상위권 굳히기를 위해 오는 17일 광양원정에 승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용병 투수 헥터 노에스의 역투에 힘입어 KT를 꺾고 5위를 유지했습니다. 기아는 2회 초 김주형의 1타점 안타와 9회 김주창과 김주형의 연속 타점에 힘입어 KT의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헥터는 8.1이닝을 7안타 2실점으로 틀어막으며 14승째를 거뒀고 김주영은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기아는 LG와 함께 4위 SK의 반게임 뒤진 공동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10,000명이 오카리나를 함께 연주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으로 열린 오카리나 대합주에는 광주 남구 주민 15,000여 명이 참여해 아리랑과 아침 이슬, 우리는 행복해요 등을 연주했습니다. 대합주에 참여하는 주민 15,000여 명 중 단일 악기로는 최대 인원인 10,000명이 동시에 오카리나를 연주했는데 이번 공연은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 시사회가 지난 주말 광주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승우 전 MBC PD 수첩 PD가 제작한 영화 자백은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최승우 감독이 4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넘나들며 스파이 조작의 실체를 파헤친 내용입니다. 시사회에는 최승호 감독이 참석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는데 오는 10월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대학교에서 한 조각가의 43년 예술 인생을 담은 조각공원이 개장합니다. 네, 오랜 시간 조각가로 활동해온 정윤태 씨가 작품 24점을 기증하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번 작품 기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 정윤태 조각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름을 딴 조각공원이 오늘 개장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을 24점이나 이렇게 기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43년 동안 조각가로서 활동해 왔는데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혼자 소유하는 것보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하게 남부대학교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부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작년에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으라는 설립 정신이가 정윤태 조각공원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이 일치하여 그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네, 조각공원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총 24점이 전시됐는데 동서남북의 평화로운 바람, 풍요로운 바람이 불어와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내용의 작품과 정적이면서 동적인 특징이 있는 작품들이 설치됐는데 남부대학교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서
명문으로 더욱 거듭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학생들도 보게 되고 또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될 텐데 더군다나 2019년도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열리게 되면 세계인들이 와서 이제 또 조각품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을 느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라 하는 상징물과 브론즈 대리석 작품을 5점을 더 보충해서 근면 성실한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조각가로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실 예정이실 텐데요.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초대적 일정이 잡혀서 작품도 열심히 해서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이 작품 또 그동안에 비대 학장을 역임하면서 했던 거 노대동, 효령동, 명인복지관에 가서 얼굴도 그려드리고 작품도 감상할 기회를 주고 또 특강도 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각공원 이 개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을 울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졸업유예제도인데요. 졸업유예제도란 학생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도 스펙 쌓기나 그리고 등록금 부담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겁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9개의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463명의 대학생이 졸업을 연기했습니다. 대학들은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1학점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거나 졸업 유보비 등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와 전남 대학들이 졸업유예생에게 받은 등록금은요, 5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학이 학생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졸업유예생이 교원 확보율 등 학교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쳐 달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좁은 취업문 때문에 돈을 내가며 졸업을 미루는 학생과 그리고 장사 속이라는 비난을 듣는 대학 모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에서는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고 역대 최고인 70.5%를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합격이 가능한 대학은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남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고 전체 모집 정원의 66%를 선발하게 됩니다. 광주 모여고의 생활기록부 조작과 관련해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 등 향후 대책을 발표합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생기부가 허위 기재되고 무단 수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할 예정입니다. 또 생기부 권한 부여 대장 점검과 함께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전국 주요 대학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는 등 향후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작업장을 광주시가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의지를 가진 법인과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상대로 작업장 공모를 받고 있는데 선정된 작업장에는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작업장은 대인시장, 목공 작업장, 생각하는 손과 남구 금동 미디어 작업장, 찰나 등이 있습니다. 순항 중인 광주 비엔날레 외에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15일 추석 당일 저녁 예술극장 야외 무대에서 한국, 홍콩 합작 영화 이국정원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합니다. 오늘 17일 광주 시립미술관 등에서는 아트 피크닉 행사가 열리고 24일에는 문화전당 주변에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22일부터는 김대중 센터에서는 문화 콘텐츠 박람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리고 29일에는 제13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광주 동구에서 열립니다.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내년 상반기에 창단됩니다. 광주시는 예술 장르의 외연 확장을 통한 문화 중심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립오페라단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산임단원 모집 등을 시작할 계획인데 오페라단 창단으로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발레단, 국극단 등 모두 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5월 단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0년 5월 항쟁의 흔적이 지어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옛 전남도청 본관이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80년 당시의 총탄 흔적과 방송실 등이 어떤 과정에 의해 훼손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4명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옛 전남도청의 공간이 예술기관으로 활용되게 된 경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인 연구팀은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지만 한낮에는 여름 기온이 남아있죠.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안개가 짙겠는데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많이 끼니까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광주가 2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장성과 담양이 28도, 화순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영암 28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대로 떨어지면서 더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추석 때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